지금부터 2024년 총선을 준비하는 자유시민연합 총선 지도위원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임명장 수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유시민연합의 최태열 대표님께서 보수와 진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강연을 하고 지도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의 최태열 대표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는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 중이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파 우파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오승국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제3의 이념 전쟁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1의 이념 전쟁기는 해방부터 6.25 전쟁까지 남쪽에 이승만과 북쪽에 김일성 그리고 박헌영의 이념 전쟁이었고, 그것은 이승만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념 전쟁은 박정희가 등장하면서부터 박정희 사망 때까지 남과 북의 어떤 싸움이었고, 그것은 김일성과 박정희의 이념 전쟁이었는데 그것은 마침내 박정희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정희 사후 현재까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고박사는 진단하고 있고, 저는 그 진단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은 아군과 적군의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념 전쟁이라고 하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절차가 무엇이냐, 이게 대한 인식이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단계를 세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단계가 학습의 단계다. 이게 총칼을 쥐고 대포 쏘고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념을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이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 학습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학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학습을 바탕으로 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조직을 하기 위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투가 일어나야 되죠. 실제로 붙어야 되죠. 이념 전쟁에서 전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중전이고 또 하나는 지상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중전은 주로 언론을 통한 언론과 저서, 유튜브 이런 거 다 공중전에 해당되는 양식이라고 보는데요. 지상전은 뭐냐? 지상전은 저는 투표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파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야 되죠. 좌파는 조직화되어서 투표장에 다수가 가는데 반해서 우파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야말로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패, 100번 싸워서 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다.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라는 말이 바로 아는 것이죠. 학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피지의 첫 단계는 지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피의 단계. 이 이념 전쟁에서 적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적의 전략 전술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좌파의 전략 전술이 뭐냐? 이에 대한 학습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좌파의 3대 바이블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대 바이블이 뭐냐? 첫 번째가 1848년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저술한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팜플렛 수준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1848년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그 책은 전 세계를 그냥 뒤흔들었어요. 공산당 선언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 역사 발전 5단계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 발전 5단계설. 역사는 5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네 번째 단계가 자본주의 사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자본주의 사회가 주류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이 주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 다음에 공산 사회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법칙이라고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좌파가 자신들을 스스로 진보라고 부르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공산 사회가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가는 혁명가가 필요하다. 그 공산 혁명가들이 세상을 그렇게 뒤집으려고 했고 지금도 이 땅에서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의 첫 번째 바이블은 바로 공산당 선언이고 그 공산당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이 바로 역사 발전 5단계설이고 그 역사 발전 5단계설에서 그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진보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이블은 뭐냐? 1902년도에 레닌이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레닌은 뭘 제시했느냐? 통일전선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좌파의 통일전 전략, 이것을 우리 우파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좌파의 통일전 전략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좌파의 통일전 전략으로부터 모든 좌파의 행동 전술이 다 나옵니다. 세 번째 좌파의 바이블은 1936년도 그람시가 감옥에서 나와서 저술했던 옥중수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람시가 10년 넘게 깜빵에서 틈틈이 있었던 그들을 모은 것이죠. 그 옥중수고에서 그람시가 제시했던 전략이 뭐냐? 진지전 전략입니다. 좌파는 통일전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지전 전략으로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진지전 전략이 가장 성공적으로 실행됐던 나라가 어디냐? 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좌파의 진지전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좌파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을 들고 왔는데요. 이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우파와 좌파의 진영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근거인데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좌파를 진보라고 불러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프레임을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 자체가 좌파가 만든 통일설전 전략에 사용되는 실행 전술의 하나의 용어 전술인 것인데 우파의 대다수가 그게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좌파들이 자신들을 진보라고 불러주면서 상대 진영이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파 농객들마저 다 스스로 보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보수라고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수라고 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는 사람은 오성국 박사입니다. 오성국 박사의 그 TV를 보면은 우리 우파를 스스로 자유우파, 자유진영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대다수 우파 농객들 유튜브 보면 다들 스스로 보수하고 있다니까. 우리 우파의 농객들 저희 적어놨는데요. 정규재, 조갑재, 전원채, 윤희숙, 성창경, 송국근, 이동근, 서정무, 고영신, 그 외에도 우파 농객들이 하는 우파 유튜브 보면은 전부 다 보수우파 이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것이 사실은 좌파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프레임인데 언론 방송은 지금 다 보수우파, 진보, 좌파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거를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파 농객이 스스로 보수한 거는 너무나 잘못된 표현이다.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휴대폰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뭐라고 치느냐? 한국자유회의 창립선언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한국자유회의 창립선언문. 여기 클릭해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2017년 1월 23일에 그 선언문이 발표가 됐어요. 이 한국자유회의 창립선언문 제4망에 보면은 이거 제가 짧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이 마치 동일한 정통성의 합의 기반을 가진 두 개의 상대적 세력인 것처럼 보수 대 진보라는 허구의 도식으로 세력과 의식을 분류하는 의도적 조작을 엄중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닌 진보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진보라는 거예요. 진보이며 전체주의는 진보가 아닌 반동이다. 전체주의는 진보가 아닌 반동으로 규정함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의임을 증명한다. 좌파가 스스로 진보로 하는 것은 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공산당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48년 그들이 스스로 진보 세력으로 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간 그게 역사의 진보다. 그게 역사의 발전이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은 진보적 방향으로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자기 스스로 진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우파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제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2017년 1월 달에 한국 자유주의 학자들이 선언을 이미 했어요. 한국 자유학회 창립 선언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노재봉 전 총리가 계신데 노재봉 총리 외에 그 후배 학자들이 함께 만든 책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 나온 책인데 그 책에도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좌파들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양도한 박사 아시죠? 양도한 박사가 2020년도에 정치 사선 영어 바로 알기라는 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도 보수와 진보 제발 좀 그런 엉터리 용어 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희천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이게 보수와 진보라는 좌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이게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국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미 보수와 진보라는 잘못된 것이고 그걸 깨뜨려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책을 안 보잖아요. 유튜브만 주로 보고 있죠. 보수라고 하지 않고 우파 진영을 자유주의하는 유일한 사람이 고승국 박사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전부 다 스스로 보수에서 하는데 제발 그런 보수란 프레임을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뭘 제안할 거냐? 우파 유튜브 보면서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밑에 댓글로 좀 우리들이 다 알자 이거죠. 네? 우파 동지회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대다수 다 보수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새 막 틈만 나면 하는데 우파를 보수라고 하는 것은 좌파의 잘못된 프레임의 이념전쟁의 지고 용어 전술에 지고 들어가는 거다. 이거 재밌게 때려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파 농객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우파 정치인들도 다들 스스로 보수했어요. 그 국민의힘의 초선 정치인들의 본부 모임 이름이 뭔지 압니까? 명불허전 보수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명불허전 보수다. 우리가 보수다. 국회의원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후보들 지난번에 우파 교육감 단일화 운동하면서 내세운 표가 뭡니까? 중도 보수 교육감 단일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렇고 뭐 교육학자도 그렇고 제대로 용어 전술에 제대로 대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부터 시작하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부터 우리 우파를 보수라고 제발 부르지 말아야지. 보수는 껍질을 갖추면은 첫째 청년들을 끌어당기기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보수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지키는 거잖아. 지키는 거. 과거에 오래된 전통이 더 좋다고 지키는 거. 이게 과거에 에드먼드 버크가 1790년에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는 옆 동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왕조도 그렇고 다 무너뜨리는 것을 영국에 오는 걸 막으려고 썼던 책이 바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에요. 영국은 지켜야 될 전통이 그래도 좋은 전통이 있었어. 세습 왕조나 종교가 그래도 그 나라는 오랜 전통에 좋게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걸 지키자 하고 럼프버크가 프랑스 혁명에 성찰을 썼고 그것이 서구 보수주의 원조 뿌리다 이렇게 지금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오래된 전통 중에 지켜야 할 게 과연 뭐가 있나 이거죠.
예? 차라리 오래된 전통, 과거 조선시대까지 내려왔던 그 양반과 쌍놈, 그 봉건 왕조, 아니 그게 지켜야 될 전통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뼈뜨려야 되지. 이 뼈뜨는 뭐예요? 뼈뜨는 건 혁명이고 계획이 되지. 예? 그래서 우리 우파 진영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가 일컬은 두 분이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들이 과연 보수주의자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그 시대 위대한 혁명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보수라는 틀에 맞추지 말자. 제발. 예? 저는 그걸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이죠. 보수와 진보의 대립되는 개념은 스피드의 개념입니다. 속도의 개념이죠. 보수는 점진적 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합니다. 진보는 급진적 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합니다. 그는 어떤 이념이 아닌 스피드로서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파와 좌파는 이념의 대립입니다. 우파에는 좌파를 먼저 설명드리면 좌파에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큰 정부, 국가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제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파에는 뭐가 있느냐면 시장경제, 자유주의, 개인주의, 국민 개개인이 세금을 내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진보는 무엇이 좀 좋은 것처럼 그 좌파들이 그 용어를 선점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우파들이 보수주의자 돼가지고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보다는 우파라는 자유우파, 우파, 바른 생각, 라이트지 않습니까? 우파는 왼쪽은 레프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갖고 가급적인 보수라는 용어보다는 진보 우파, 자유 우파 우리는 우익의 정신을 급진적 개혁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걸 바꾸겠다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행사인 지도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에는 번호, 성명 및 거주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를 구별로 표시한 것은 향후 각 선거구별로 구체적인 활동을 할 때 함께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으실 분은 모두 50분입니다. 그중 오늘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한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또한 총선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임명식에는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임명장은 성명순으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철 지도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번호 자실현 2023-6번 성명 금상철 지역 동구 전화번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위 사람을 제22대 총선을 준비하는 자유시민연합 총선 지도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자유시민연합 대표 최채열 그리고 임명장에 기재되어 있는 지도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나의 다짐이라는 문구를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다짐 나는 제22대 총선을 준비하는 자유시민연합 총선 지도위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인물들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고 당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임명장 김관상 지역 북구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명장 김용훈 지역 연제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김정호 지역 동래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박희행 지역 수영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배일환 지역 부산지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서효진 지역 서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손문 지역 해운대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신외각 지역
기장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양한석 지역 해운대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우원석 지역 해운대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이진우 지역 수영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전종호 지역 해운대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정기호 지역 동래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정부영 지역 부산 진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접니다. 기념 촬영만 좀 하겠습니다. 임명장 정혜석 지역 기장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조순옥 지역 동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임명장 한윤수 지역 남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함희분 지역 금정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성명 현성삼 지역 북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일정 관계로 오늘 하고 토요일에 참여 못하시는 김판수님 부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북구의 정경훈님 이래 두 분이 아마 임명장 수여식에 참여 못하시고 전체 50분으로 되겠습니다. 나머지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은 토요일날 참석하셔서 임명장 수여식하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총선 지도위원회 역할에 대한 최태열 대표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유시민연합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도위원 임명장을 드린 이유는 우리 우파도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자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좌파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통일전선 전략입니다. 통일전선 전략. 그러니까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은 1902년도 레닌이 저수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제시된 좌파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에 대한 이해를 우리 우파가 제대로 해야 그들과 이념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짜르 전제 체제의 붕괴가 당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다 끌고 모은 거죠.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진영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자. 그런데 동의하는 모든 자들을 다 하나의 세력으로 모은 게 좌파 통일전선 전략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모든 힘을 합치고 그때까지는 그들 스스로 공산주의라는 걸 내놓지 않습니다. 오로지 짜르 체제 무너뜨리자 이것만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르 체제가 일단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또 나타났어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무너뜨려야 되는 또 하나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적과 반대되는 모든 진영을 또 다 하나의 진영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마침내 공산주의자가 득세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전략입니다. 그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적용됐어요. 모택동도 통일전선 전략을 적용해서 국공 합작을 통해서 공산당을 퍼뜨렸고 북한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공산당도 다 통일전선 전략을 다 내세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좌파는 통일전선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북한을 그들의 민주기지로 삼아가지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도 북에 있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모든 전략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남한의 소위 민주화, 반독재 투쟁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독재체제를 무너뜨리자 하는 데 대한 뜻을 함께했던 종교계 학생들 다 통일전체가 다 묶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마침내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단계까지 이미 우리나라는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와 있어요. 민주당이 그렇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민노총도 그렇고. 그래 핵심 세력은 다 공산주의자예요. 빨갱이들이 그 핵심은 있다니까. 이제 이미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든 집회는 그들이 내세운 구호는 뭡니까?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그러면서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그 단계까지 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우파는 어떨 거냐? 이 이념전쟁에서 승리하면 첫 번째 단계, 우파도 좌파의 통일전쟁 전략과 같은 전략을 내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파가 우리가 내세운 전략이 통일전쟁 전략이다. 똑같은 용어를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파는 무슨 용어를 쓰느냐? 우파 대통합 전략. 대통합이라는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파도 대통합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그만 그 위에 다른 차이는 다 물리치고 자그만 차이들이 있자. 우파는 대통합, 뭘로 대통합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우파를 뭉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주제에 동의하는 모든 우파는 다 모으자. 그게 우파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거기서 다른 차이, 그거를 제외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첫째 차이가 뭐냐? 종교입니다. 기독교, 불교, 무신론자. 따지지 말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거 따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를 따질 거는 그들의 모임에 가서는 그걸 하시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종교적 차이를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하자. 이게 가장 유일한 목표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개인한테 맡겨갖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뭔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을 이게 자유시민연합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유시민연합을 제가 작년 8월 달에 그 국민의힘 단체에서 이 단체를 설립을 했고, 그 명칭을 자유시민연합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자유시민연합 명칭을 쓸 때부터 우파 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 용어를 쓴 거예요. 자유시민의 연합체, 우파 대통합의 연합체. 이게 자유시민연합이라는 이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우파 진영은 다 좌파의 통일전쟁 전략과 동일한 우파 대통합 전략으로 뭉치자. 이게 저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 정당이 다르든지 종교가 다르든지 다른 뭐든지 다르든지 여기서는 일단 내년 총선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 다 모여야 되겠죠. 다 모여야 돼요. 단체가 다르더라도 뭐 우파 단체 많잖아요. 여러 단체가 있지만은 그렇게 단체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는 힘이 안 됩니다. 자그마한 단체는 다 단체, 내가 어떤 단체 소속됐기 때문에 자유시민연합에는 가입 못하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이라는 이 우리 목표가 뭐냐? 우리가 내세운 표가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애국시민 모임. 이게 우리 자유시민연합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찬성하면 다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세운 그 목표는 일단 우리가 조직이 되고 사람이 모여 숫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숫자는 일단 내년 총선까지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회원 1000명 모집이 일단 내년 총선까지 목표입니다. 자, 부산에 18군데 있고 부산을 비롯해서 몰경 전체 하면 40개 선구가 있는데 40개 선구 모두 1000명, 평균 1000명. 그러면 어떻게 되죠? 4만 명이 되잖아요. 4만 명 정도의 회원들이 자유시민연합의 이름으로 뭉치자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조직적인 힘을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주권제민 공천권을 국민에게. 이 표를 제가 내세웠어요. 주권제민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1조 2항에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2항에 있는 주권제민이라는 헌법 가치예요. 이 주권제민 헌법 가치가 그동안에 어떻게 얘기됐느냐, 투표로 주로 투표하면은 주권제민이다 이렇게 학습되어 왔어요. 근데 투표라는 건 뭡니까? 이미 공천된 인물에 대해서 당만 보고 찍어줬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국회 가면은 뭘 할 건지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에 공천받았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투표해 왔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더 그랬죠.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폈지, 머릿속에 뭐가 뜨는지 알고 찍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투표만 가지고 주권제민이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제민 핵심은 뭐냐? 공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공천권을 가지는 자가 실제로 현재로서는 당대표였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되려고 지레지레 그동안 난리치 섰는데 지금 김기현이가 당대표 안 불러달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공천권을 손에 쥐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권제민의 실질적인 과제는 뭐냐? 공천권은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번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게 바로 그겁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자, 그러면 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어떻게 내세울 거냐? 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총선 내년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각 선거구마다 1000명씩은 다 나오잖아요. 지금 명함 돌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명함만 가지고 얼굴 안다고 야구 가깝다고 찍어줄 거냐? 그렇게 찍지 말자는 얘기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과연 좌파 싸울 수 있는 전사로서의 장이 있는지, 윤석열 정권의 선거 뒷받침할 수 있는 제대로 인물인지 좀 알고 찍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사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하고 검증하고 가장 나은 인물을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공천해 달라고 우리가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지금 후보 평가 항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뭘 평가하느냐? 세 가지를 평가할 거예요. 지력, 전투력, 조직, 이 세 가지를 평가할 겁니다. 지력이란 뭐냐? 뭘 알아야 된다지. 국회의원들 나와서 하는 얘기들 머릿속에 든 게 별로 없어요. 뭘 알아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제대로 인식, 이게 있어야 돼요. 조선 말기부터 해가지고 개화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시대부터 해서 미군 정비를 거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쭉 흘러오는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이게 첫째입니다. 이거 제대로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알고 있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념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된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각종 주의들, 이 뭔지, 예?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민주주의 한계가 뭔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제대로 좌파와 싸워서 이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가 조직입니다. 한 선거구에 유권자가 얼마쯤 됩니까? 15만에서 2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된다? 그 정도 조직 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한다고? 그냥 최소한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1000명, 2000명 돼야 되잖아요. 그런 조직력도 보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할 건데, 오늘 여기 오신 지도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총선 공천심사위원, 시민 공천심사위원의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오늘 오신 분들의 역할. 자, 그러면 지력과 전투력에 대한 평가를 오늘 오신 분들이 할 거다. 조직력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을 우리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으로 얼마만큼 가입시키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할 거예요. 지력과 전투력의 평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평가할 건데, 평가를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할 거냐. 저희가 예비 후보들 개개인별로 인터뷰를 할 겁니다. 유튜브로. 지금 이제 이런 집회에서
후보자들을 불러서 인사시키고 뭐 자기 뭐 공약을 얘기하라 이러면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를 못해요. 지금 유일하게 되는 게 명함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명함 돌려가지고 무슨 그 사람 정책을 알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뭐가 든지 알 수가 없어요. 안면 많이 익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의 선거 방법은 이제 고쳐야 된다 이지. 뭘 알아야 되냐? 그 사람의 생각, 지력, 전투력, 좌파와 그동안 얼마나 싸워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건지, 이런 뭐 얘기 들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지력과 전투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심층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인터뷰해가지고 동영상을 켜뜨리는 거는 선거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부산부터 해가지고 출마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고자 하는 예비 후보들 한 선거마다 3명씩 다 있을 건데 그 사람들마다 일단 우리가 최근에 선언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선언문을 보고 그게 공감하는지, 공감 안 한다면 아예 평가를 해서 제외할 거고, 공감한다고 하면은 개별 인터뷰를 할 거예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짧으면 제가 생각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답하고, 이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달라. 뭘 매기느냐? 두 가지입니다. 조직력은 그들이 우리 자유시민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숫자를 가지고 평가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력과 전투력의 평가예요. 한 30분 이상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점수를 매기달라는 겁니다. 지력 몇 점, 전투력 몇 점. 그래서 5점 만점 해가지고 5, 4, 3, 2, 1 이렇게 점수를 매기.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서부에 출마한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 해가지고 동영상 보내드리면 보시고 이 사람의 지력이나 전투력이 몇 점 정도 될 건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서부에 열풍 기자가 출마한다고 지난번에 고승 박사 진행한 콘서트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했어요. 근데 열풍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 하면은 거의 만점 줄 수 있잖아요. 그동안 한국 보면은. 그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지력도 여러분이 평가하시고, 유순희 여성지원 대표도 출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순희도 인터뷰할 거예요. 인터뷰해가지고 여러분이 평가하고. 그래서 이게 총선 지도위원회 역할, 첫 번째는 예비 후보들의 지력과 전투력의 평가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 출마할 예비 후보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을 비롯해서 부울경 전체에 40개 선거가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명함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증거들이 저한테 모이져야 됩니다. 저는 누가 출마한지 잘 몰라요. 일단 몇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울경 말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우리 그다지는 힘이 못 미치니까 부울경 지역에서 지금 출마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면서 명함 돌리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누군지 정보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알면 더 좋고, 개인적으로 알면은 일단 저하고 연락해서 사전 면담을 먼저 할 생각입니다. 사전 면담하고 인터뷰를 할 때 뭘 준비해야 될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인터뷰할 수 없잖아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책이나 그동안 언론에서 했던 역할, 자기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이런 자료를 주고, 본인이 이런 자료를 주면은 그 중에서 질문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질문을 해서 유튜브로 인터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3번. 총선 지도위원을 오늘 오신 분들이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임명장을 받고,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통화해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다 약속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총 50분이 우리 지도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또 한 50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해가지고 또 50명 우선 부산에서 200명의 총선 지도위원을 지금 이렇게 임명을 할 건데요. 이 제가 아는 분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함께 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휴대폰에 알고 있는 분들이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지도위원의 역할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화를 해보면은 아이고 뭐 내가 그런 앞장서서 하기는 좀 그렇다. 뒤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총선 지도위원의 역할이 뭐냐? 다 전화하는 일입니다. 휴대폰으로 하는 일이에요.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차피 총선 지도위원으로 임명되시고 이렇게 올라가신 분은 이 우리나라에 이 주권재민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이 일에 이 위대한 혁명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역할을 하실 분들이에요. 이 일에 함께 역사적인 행위를 함께 하는 주변 아는 분이 있잖아요. 휴대폰을 통해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몇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을 총선 지도위원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유튜브 구독 및 권유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자유시민이나 TV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 자유시민이나 TV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휴대폰 한번 쳐보세요. 자유시민연합 TV. 현재는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700 몇십 명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자유시민연합 TV를 통해서 예비 후보들을 인터뷰하고 그 동영상의 전파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오늘 오신 분들이 자유시민연합 TV에 구독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에게도 자유시민연합 TV 구독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선거구 연락망 구축.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각 자기 거주하는 구별로 제가 임명장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총선이 시작되면은 선거구별로 뭔가 행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선거구별로 집회도 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선거구별로 이제 모임을 한다 할 때,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이 우파 운동하면서 문자를 수만 통을 보내봤어요. 근데 문자 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실제로 오게 하려면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오늘 지도부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내가 전화할 사람 최하 10명, 최하 10명, 최소 10명, 10명 이상 전화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10명은 내가 전화를 하겠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명의 전화, 이거는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기는 좀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10명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게 동참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를 그런 연락망을 구축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인터뷰한 동영상을 전파하는 거, 이거는 관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해도 되죠. 누구라도. 다음에 나중에 선거구별로 뭔가 모임한다 할 때는 선거구에 연락망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영상을 전파하는 내가 전화하는 연락망 10명 이상 그거하고 또 선거구별로 실제로 나중에 집회를 한다든지 어떤 선거구에 우리가 지지하는 누군가 공천 받으면 당선시키도 해야 되잖아요. 공천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장 믿을 사람을 공천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일단 누군가가 국민이 공천되면은 그 사람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선거구별로 행동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자, 그때 선거구별로 우리 유권자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오늘 오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럴 때 적어도 10명 이상 내가 전화하고 모이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연락망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7번. 자, 오늘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7번이에요. 7번. 자, 7번은 어떤 성격이냐, 자유시민이나 회원 추천인데요. 현재 이제 저희가 어떤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취지에 동참한다고 보이는 부산시민 명단을 한 7,000명 정도 지금 링크를 걸어놨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근데 7,000명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는 몇 명이냐, 선거구별 1,000명,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4만 명의 우리 자유시민 회원을 가입시키는 목표인데요. 자, 누구를 가입시키느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 유권자면 다 가입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은 다 가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우파라고 생각된 사람이 제가 볼 때 절반은 넘을 겁니다. 절반 넘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다 우리 자유시민 회원으로 명단을 올리주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몇백 명 될 수도 있어요. 몇백 명. 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말로 우리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파가 승리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실제로 성공하고 꺼집내려면 우리가 오늘 오신 분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내 휴대폰에 있는 우파 인사들을 자유시민연합으로 명단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휴대폰에 보통 사람들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몇천 명 있잖아요. 보통 몇백 명씩 다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내 가족부터 시작했어요. 내 가족, 친척. 확실한 좌파는 빼고, 확실한 좌파가 들어오면 오히려 분탕 겹치니까 그 사람들 빼면 돼요. 확실한 좌파는 빼고, 이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받은 우파라고 여겨진다. 그럼 함께 자유시민연합이라는 이 이름으로 우파 대통합을 하자. 이겁니다. 자, 필요한 게 뭐냐?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거주하는 구. 그거만 하면 돼요.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다 모아서 집계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한 부산 시민 명단만 한 7,000명 되거든요. 이 7,000명을 내는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게 내년 총선 전까지 목표 인원이 몇 명이라고? 4만 명이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휴대폰에 들어있는 우파 인사 명단을 다 모으자. 그분들이 나는 뭐 이름 되기 싫다 하면 할 수 없죠.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내가 윤석열 지지는 우파다 하는 것을 공개하자는 거예요. 공개하자. 그 정도 용기는 우리가 내자는 얘기죠. 나도 우파다 하는 것을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번에 좀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8번에 대비 또는 후원금 모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단체가 활동하려면 어차피 자금이 필요합니다. 좌파는 자금을 잘 모아요. 자유시민 회원은 지금 회비나 후원금을 의무화 안 시켜놨습니다. 누구라도 다 가입해야 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은 최소한 최소의 자금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회비나 월회비는 월 1,000원부터 하면 돼요. 월 1,000원. 만원 될 뿐 만원. 밑에 후원금은 일시금입니다. 월회비는 매달 내는 거고 일시금은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금 후원금을 한 번 내실 분은 얼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비 또는 후원금 모금에 기록하셔가지고 나중에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총선 지도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